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드피셜입니다. 포커 신들의 전쟁 라그나로크가 드디어 종영을 했죠. 우승자. 그래서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포커 신들의 전쟁에서 있었던 최고의 블러프 탑6, 이 탑6는 사실 제가 선정한 건 아니고요, 한국에서 가장 핫한 포커 뉴스 채널 블러프 앤 캐치에서 선정한 포신전 최고의 블러프 탑6를 제가 간단하게 리뷰를 하면서 과연 이것들이 정말 좋은 블러프였나. 왜냐면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은 시청을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블러프가 성공을 하면 좋은 블러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런 블러프들이 나쁜 블러프라는 뜻은 아니겠죠. 블러프를 해서 성공시킨 사람을 히어로로 기준으로 과연 히어로의 액션들이 프리플랍, 플랍, 턴, 리버까지 정당한 플레이였는가. 그래서 얘기하는 정당한 플레이들은 균형 잡힌 레인지 또는 정확한 익스플로잇을 하고 있는 플레이인지, 그래서 이런 플레이들의 당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후에 라드피셜이 뽑은 최고의 블러프를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영상을 이제 하나씩 볼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구석에 제가 표를 마련을 했어요. 표를 보시면은 이제 각 핸들을 플레이했던 히어로와 빌런들의 이름이 적혀있고 각 스트리트에 지금은 0이라는 숫자가 적혀있는데, 제가 만족스러우면 1점, 그렇지 않으면 0점을 줄 거예요. 마지막에 평균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핸드 리뷰를 할 때는 이 플레이어가 잘했나 못했냐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플레이들을 리뷰를 함으로써 해당 스팟에서 우리 레인지 내에 있는 다른 핸드들이 어떻게 플레이 되는지를 보는 것이 사실은 목적이에요. 하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우리는 조금 더 흥미 위주로,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전에 제가 앞에서 뭐 당위성, 합리적인 플레이 이런 거 얘기했지만 잘 모르겠으면은 제가 그냥 마음에 들면 1점 주고 그렇지 않으면 0점 주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핸드는 가병형과 KO형의 헤즈업 상황입니다. 가병형이 이 포지션에서 킹잭 수디스로 오픈을 합니다. 너무 당연한 플레이죠. 31만. KO형이 31만원. 거의 8x에 가까운 금액으로 3벳을 하죠. 자, 물어보고 얼마 정도 남았어. 여기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가병이 형이 해접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스택을 제외하면 KO 형이 가지고 있는데, 이 스택을 물어보는 건 실제로 궁금한 것보다는 약간 위압감을 주는 느낌이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스택을 모르고서 플레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KO 형의 3벳을 상대로. 근데 여기서 그 와중에 또 KO 형은 한 40만 칩 정도로 슈킹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화면에 보면 136만으로 나오잖아요. 한 9BB 정도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형이 콜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프리플랍 액션 둘 모드 좋습니다. 1점 드릴게요. 플랍이 10, 9, 4. KO 형 입장에서는 10에 타기 좋은 보드예요. 일단은 3벳 한 3배터에게 유리한 보드라고 볼 수 있고, 조금 가병이 형 핸들을 확인을 하는데 100% 콜하겠죠. 콜이 너무 좋은 핸드. 콜. 그랬어요. 이제 이쯤 되면 KO 형 머릿속에서 지지 나고 있을 거예요. 6 스페이드는 실제로도 도움이 안 되고 아마도 레인지상으로도 도움이 안 되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걔가 포기하겠지. 네, 저희 모두가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네, 어쩔 줄 몰라 하면 책.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놓여 보시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완전히 미스하기 때문에. 이거 컨티뉴해? 네, 저도 여기서 놀라고 있죠. 예, 집중. 75만? 플랍 액션도 둘 모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1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만이? 70만. 이제 여기서 레이즈를 하는데, 사실 여기서 핸드가 실제로 끝나죠. 그리고 이 레이즈는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아요. 아마도 가병이 형이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KO형 3벳 레인지가 원래 3벳 해야 되는 레인지보다 훨씬 좁고 좋은 핸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턴 6이라는 카드가 만약에 KO형이 실제로 3벳 하는 것만큼 많은 핸들을 레이즈하고 있었다면 6가 꽤나 중립적이에요. 가병이 형한테도 좋고 KO 형한테도 좋은 그런 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병이 형 머릿속에는 KO 형이 실제로 저런 핸드들을 가지고 플레이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엄청 좋은 핸드들로 모든 좋은 페어류들, 미들 페어 이상, 그리고 이제 모든 브로드웨이 이런 핸드들, 그리고 에이스 X 중에서 좋은 핸드들을 플레이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가병이 형 머릿속에는
분명히 에이스킹, 에이스퀸, 에이스잭 같은 핸드들은 나보다 좋은 핸드지만 폴드시킬 수 있는 핸드들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레이즈를 한 거고 실제로 이게 성공을 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핸드를 폴드시키기 위함이었다면 저런 작은 사이즈 배스 상대로 콜을 한 후에 리버에 우리가 만약에 캐치업을 하면 문제가 없죠. 우리한테 좋은 카드가 떨어지면 그냥 쇼다운이 생기니까 만약에 없으면 리버에 블러프하는 게 조금 더 스탠다드한 라인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턴에서 핸드는 끝났지만 턴 점수는 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핸드는 또 가병이 형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히어로는 세븐아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번에 팀은 진화조가 확 들어온 느낌이고 갑자기. 수정 뭐 가만히만 있으라고 했는데 그걸 또 다 잃고 간다. 마지막 캔디. 여기에서도 이렇게 놀리고 있어요. 자, 이제 가병이 형이 오픈을 H로 했고 세븐아이가 여기서 3배스를 하는데 사실 요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에이스10은 3벳보다 플랫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프리플랍 점수는 0점을 드릴 거예요. 아마도 세븐아이가 이런 플레이를 한 이유는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지만 가병이 형이 여기에 출전한 모든 프로들 중에서 가장 넓은 레인지로 플레이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아마 3벳을 한 것 같아요. 플랍이 도착을 했고요. 사실은 잭라인 7 같은 경우는 동크 레인지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H 같은 경우는 동크 레인지를 억지로 만들더라도 잘 사용하지 않는 핸드예요. 만약에 이게 가병이 형이 히어로였다면 당연히 여기다 점수를 0점을 줬겠지만 세븐아이가 여기다가 레이즈를 하거든요. 재밌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 강제로 동크 레인지를 준다면 동크하는 핸드들 중에 엄청 좋은 핸드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쵸? 엄청나게 좋은 핸드들은 없어서 이런 에이스10처럼 미스한 핸드들까지 전부 레이즈를 하라고 추천을 해줘요. 물론 이거는 굉장히 균형 잡힌 레인지에서 솔버를 돌려봤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레이즈를 하고 콜을 하게 되면 이미 좋은 핸드들이 많이 빠져있는 가병이 형 입장에서는 잭이 아주 안 좋은 카드예요. 정말 너무너무 안 좋은 카드예요. 그리고 3클럽도 완벽하게 블랭크죠. 턴 책백도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어요. 플랍에서 레이즈한 거 아주 좋은 익스플로이트였고 턴 책도 굉장히 스탠다드했다. 25요? 리버에 그래서 이거 모르고 플레이 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뭐 부처의 핸즈업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여기서 에이스10으로 사실은 쇼다운이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블러프로 돌리고 성공을 합니다. 제가 세븐아이랑 이 핸드에 대해서 실제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잭보다 좋은 트리플 이런 핸드들은 이런 사이징을 안 써요. 그리고 가병이 형도 당연히 저런 사이징 안 주고 굉장히 정말로 본인의 핸드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배 사이징이거든요. 좀 그것보다도 작긴 하지만 여기서 세븐아이가 슬로우 다운했던 투페어류들 텐스 플러스의 파켓 페어류들을 랩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이 폴드시키려고 타겟한 핸드들은 정확하게 88, 98, 87 이런 핸드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병이 형이 여기서 폴드했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고 리버도 매우 흡족스러운 플레이였기 때문에 만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전에서였죠? 홀드. 써니 형님과 엘키의 핸드. 처음에 진호 형이 플러스 원에서 오픈을 해요. 그리고 만 홀드. 홀드. 엘키가 컷오프에서 3벳을 하죠. 레이스. 그리고 써니 형님이 빅블라인드에서 파켓 잭스로 콜드 4벳을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거 굉장히 딥스택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잭스를 모두 콜드 4벳은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균형 잡힌 레인지에서도 4벳을 일정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플랍에 문제 없음. 0.5점을 드릴게요. 뭐 가능하잖아요. 그쵸? 0.5점. 우리가 선호하는 전략을 만약에 택하지 않으면 0.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콜을 하죠. 두 분 뭐 굉장히 스탠다드합니다. 여기서 더 스택이 만약에 좀 더 적은 이것보다 더 쉘로우 한다면 그냥 잼을 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데 플랍에서도 작은 사이즈 쓰는 거 오케이. 그런데 사실은 잭스로 책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랍 점수는 0.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턴에 체크하는 거 괜찮고요. 엘키는 사실은 여기서 뱃을 조금 해도 돼요. 왜냐면 에이스킹 같은 경우는 이 시점에서 이기고 있는 핸드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러프로 돌려서 세임 핸드라든가 아니면 정확하게 잭스 이런 핸드들을 홀드 시킬 수가 있어요. 가져놓은 것도 리버에 다 말아먹었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솔버 같은 걸 돌려서 두 사람이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이런 좁은 레인지 내에서 하면은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손이 잘 안 가죠. 여러분들도 약간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나 퀸스야. 너 책 뺏기면 퀸스 없잖아.
실제로는 리버 에이스가 그렇게 안 좋은 카드는 아니에요. EV 이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안 좋은 카드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카드를 보고 있으면 매우 안 좋은 카드처럼 보이죠. 네, 75만. 여기가 엘키가 뱃을 하는데 이게 약간 엘키가 퀸스 같은 핸드들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에이시드도 포함이 안 돼 있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핸드가 매우 한정적이다. 레인지가 캡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주 좋은 핸드는 나오기 힘들다. 이런 보드에 그래서 저런 사이징을 사용을 하면 써니 형님처럼 경험이 많은 사람은 이런 것들을 역이용할 수가 있죠. 실제로 재밌지만 이렇게 플레이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잭스가 만약에 남아있는 저 올인해서 지금도 소름이 돋아. 나 저 현장에서 보고 있을 때도 진짜 소름 돋았는데 지금 약간 닭살 올라요. 여기 막 나오죠. 나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상 속에서만 지금. 그래서 이거는 턴 액션 실행할 줄 좋고요. 몰랐어. 기대를 못했어. 근데 이거 나오면은 그냥 이거는 무조건 오늘 하루의 그거야. 명장. 이거는 랩하는 게 에이시즈 퀸스네. 에이스 퀸스 에이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때의 현장에서의 감동을 생각하면서 아주 흔치 않은 리버 1.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점보다도 높은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속옷을 갈아입으러 갔거든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엘키와 켈빈의 핸드였어요. 헤즈업 경기. 그 정도로 순위 결정했던 경기였죠. 다음에는 블라인드 접입니다. 아마 켈빈이 여기 출연했던 플레이어들 중에서 해적 경험이 가장 많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플레이되는 거 보면은 레인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균형이 잘 잡혀 있어요. 프리플라 킹8 오픈하는 거 너무 당연하고 퀸7 방어하는 것도 너무 당연합니다. 여기서 풀랍에서 팔이 있는 핸드들이 굉장히 많이 뱃을 하거든요. 너무 당연한 게 이제 백도어 스트레이트 드로우가 있잖아요. 해적 같은 경우는 핸드를 만드는 일이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이런 핸드들이 뱃을 해요. 재밌는 거는 팔이 포함된 모든 핸드 중에서 킹8이 가장 뱃을 많이 하네요. 왜냐면은 킹8 같은 경우는 그냥 핸드 자체가 이미 이기고 있는 핸드가 많이 있잖아요. 뱃하면 상대방은 더 좋은 핸드로만 콜하는 경우가 많고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파 컨트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약간 책백을 많이 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거죠. 놀라운 점이에요. 12만. 그래서 1점 드렸고요. 콜. 풀랍에서 체크했던 거 그래서 아주 좋고 턴에서도 체크하고 절대 폴드하지 않아요. 킹이 저런 큰 사이징의 뱃을 상대로도 모두 콜합니다. 밀리겠다. 리버에서 켈빈이 스트레이트이 완성이 되고 이제 사실은 여기에서 엘키가 조금 라인을 벗어났어요. 왜냐면은 저 세븐이 절대 뱃을 하지 않아요. 퀸7 같은 경우는 100% 체크를 한 다음에 블러프 캐칭을 해요. 왜냐면은 켈빈도 엘키도 스트레이트를 너무 많이 만들고 있어요. 두 명 다. 남아있는 핸드들 중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핸드들 중에서 스트레이트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은 체코라는 게 훨씬 스탠다드한 그런 물어본다. 핸드였다. 물어봤어. 물어보는 우리 진단뱃이라는 그런 표현 쓰죠. 프랑스 있죠. 액팅으로 물어봤어. 45만. 일단은 여기서 이제 켈빈도 레이즈를 하는데 켈빈은 플랍에 55, 44, 66 모두 뱃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븐이 있는 모든 핸드들을 뱃을 해야 돼요. 켈빈처럼 균형이 잘 잡힌 플레이어가 엘키 같은 훌륭한 선수를 상대로 당연히 그런 균형 잡힌 레인지를 플레이했기 때문에 사실 켈빈 핸드에서는 정확하게 8 하이 스트레이트만 나올 수 있고 이 사이징으로 만약에 레이즈를 한다면 풀아웃은 하나도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약간 균형 잡힌 레인지에서 잘 지키다가 조금씩 디비에이트 하기 편차를 내면서 이렇게 벗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또 명장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거의 확실히 성공하는 거, 그렇지. 이거는 제가 제기실에서 엘키 입장에서는 모든 풀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린 엘키가 올인을 하고 이제 켈빈이 폴드하면서 성공을 하죠. 이제 리버에는 결과는 매우 좋았고 했지만 엘키가 이거는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라 뱃을 전혀 하지 않는 핸드로 뱃을 했기 때문에 리버에서 점수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세븐나이 영화 한번 더 듣고 가실게요. Snap, he shows like aces. 스티브가 UTG에서 실제로 UTG가 아니에요. 왜냐면 6handed이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실제로는 로우잭에서 오픈을 한 거죠. 굉장히 스탠다드하게 오픈을 할 수 있고 세븐나이 같은 경우에도 28BB 정도 있는데요. 69만. 레이즈. 3벳 사이징 아주 좋고요. 이런 스택에서 이제 에이스킹 수딕 같은 경우는 무조건 3벳을 해요. 잼이 전혀 없어요. 오프숙 같은 경우는 가끔 잼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이징으로 3벳을 하면 스티브도 거의 모든 파켓 페어들을 다 방어합니다. 사사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방어해요. 뭐 일부분을 폰드할 수 있지만 매우 스탠다드합니다.
이제 여기가 제가 좀 다르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드라이한 보드, 뭐 페어가 된 보드는 당연히 3베터한테 너무너무 좋은 보드이기 때문에 C베타는 사이징 좋고요. 4분의 1 정도. 이제 스티브가 여기서 사실은 레이즈하고 올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게리린 한다고 해서 만약에 내가 레이즈를 하고 상대가 또 올인하면 그냥 이렇게 같이 올인을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하냐를 보면 사실 콜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콜하는 거 굉장히 스탠다드 했고 턴에서 체크하고 체크백하는 거 당연히 굉장히 스탠다드 하죠. 배탈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진 우리가 이제 카운터핏 됐다 그랬죠. 위조수표처럼 사라졌다. 사실은 세븐아이 입장에서는 좋은 핸드들이 좀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그래서 스티브가 참 인성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지 이 플레이 자체는 우리가 리버에서 남아있는 그 핸드 중에서 스티브가 가지고 있는 핸드 중에서 올인하기 가장 좋은 핸드가 저 핸드예요. 4433. 근데 44가 조금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44 같은 핸드들이 하는데 거의 뭐 정확하게 솔버가 주는 균형 잡힌 레인지대로 왜냐면 세븐아이도 균형이 맞는 플레이를 서로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리버까지 오우 처음으로 만점 받은 것 같은데 아 내 핸드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조금 좀 쑥스럽네요. 거의 저는 이제 테이블에서는 팀리더였던 것 같고요. 뭐 세컨 팀리더나 팀리더였을 거고 텐스로 오픈하는 거 너무 당연하죠. 아 세븐아이가 팀리더였네요. 제가 세컨 팀리더였고 댄 같은 경우도 이제 킹퀸은 24BB 정도 있는데 빅블라인드에서 3벳을 전혀 안 해요. 킹퀸 업슛은 가끔 잼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저를 상대로 올인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그 촬영하는 모든 기간 동안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이미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킹잭 8 같은 경우에 플랍에 텐스로 뱃을 조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한테 가장 유리한 그런 보드거든요. 여기서 조금 짚고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킹잭 8 같은 경우는 우리는 좋은 레인지들로 오픈을 하고 있고 대는 엄청 넓은 3분의 2 정도 되는 그런 카드들로 다 방어를 해요. 빅블라인드에서. 왜냐면 이거 NT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저런 스택에서는 이제 방어하는 레인지가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죠. 그래서 방어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이 지금 킹잭 8이 지금 6개 핸드 중에서 히어로한테 가장 유리한 플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텐스로 10벳을 할 수도 있지만 거의 모든 핸드들로 다 10벳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체크백을 가장 많이 하는 게 텐스였다. 그렇기 때문에 풀었다. 그리고 턴에서는 사실 댄이 큰 사이징을 쓰면 제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텐스, 나인스 같은 게 모두 폴드가 되는데 이제 댄이 좀 작은 사이징을 썼죠. 50%보다 원래는 팝백 가까운 뱃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콜하는 게 굉장히 스탠다드였기 때문에 65만. 사실 리버에서 저는 당연히 퀸텐을 주장하면서 올인을 한 거긴 한데 사실 이제 여기서 조금 앞에 거를 다시 뜯어 고쳐야 돼요. 제가 만약에 퀸텐을 주장을 하려면 풀랍에 체크백을 퀸텐으로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그래서 퀸텐을 거의 다 벳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볼 결과 퀸텐을 모두 벳하진 않아요. 사실 퀸텐이 벳하기 굉장히 좋은 핸드긴 하거든요. 근데 쇼다운이 여전히 조금 퀸하이로도 있어서 그 빅블라인드 레인지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선호 전략은 퀸텐으로 플랍에 벳을 해요. 한 2대1 비율 정도로. 그거를 제가 소급 적용해서 리버에서 블러프가 퀸텐을 제가 많이 주장하기가 힘들고 사실은 제가 킹퀸 같이 좋은 핸드까지 폴드 시킬 거라는 생각을 못 하긴 했어요. 저의 생각이 짧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리버에서 0.5점을 이렇게 비속어. 그래서 오늘 조금 흥미 위주긴 하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각 플레이들이 실제로 시청자들 입장이나 공부보다는 즐기면서 이제 경험이 조금 더 부족한 분들은 특히나 저희들도 그렇게 해접이나 이런 스팟에 항상 많이 놓이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거를 더 깊이 공부를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때는 빠르게 이제 해야 되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제가 스트리밍에서 이걸 하고 정제되지 않은 스트리밍을 올려놓고 싶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런 컨텐츠가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듣고 요청을 많이 했어요. 스트리밍 공개해달라고. 근데 스트리밍으로는 편집하는 게 너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영상을 다시 찍습니다. 왜냐면 이거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살리고 싶었어. 근데 놀랍게도 이 6개의 핸드 중에서 스티브가 거의 완벽에 가깝게 플레이를 했어요. 스티브가 요즘에 제 방송에서 조금 그 승률이 좋은 것 같아요. 포신전 출연진 월드컵에서도 우승을 하고 사실 이제 현장에서는 조금 달랐던 게 저희는 스티브가 실제로 블러프를 하고 있는지 핸드가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앉아있던 상태에서는 실시간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막 감동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는 스티브가 가장 그런 좋은 플레이를 했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서 가장 최애하는 블러프는 우리 써니 형님의 잭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속옷을 5일 촬영에 맞춰서 5벌을 가져갔는데 저 때 한 장을 저희가 버려갖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속옷이 없이 그렇게 촬영을 했다는 약간 거짓말 아니라 embellishment, 과장 조금 섞었지만 모든 플레이어들이 믿고 보는 레드 피셜이 되는 그날까지 피스!